국가정보원이 적폐청산 TF팀을 꾸려서 지난 정부의 정치 개입 사건들을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른바 논두렁 시계 사건, 그리고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인정보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는데요. 뭔가 납득할 수 없었던, 뭔가 찝찝했던 의혹들이 이제 밝혀질 수 있을까요? 자, 어느 사건을 재조사하겠다는 건가요? 네. 일단 사건 지금 가장 집중적으로 언급되는 두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사건으로 알려진 네. 그 당시 이제 이인규 그 수사검사가 국정원이 흘렸다. 어떤 정보를 이 권양숙 여사가 논두렁에다 박연차 전 회장이 받은 이 시계를 버렸다라는 그런 정보를 흘렸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정보가 어떤 경위를 거쳐서 유출됐냐. 당시 국정원 송모 직원을 통해서 유출됐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하고 뭐 댓글 사건을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비롯해서 이제 총 12개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좀 주목할 게 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는 이런 국정원의 과거사 청산은 계속 매 정부마다 있었습니다. 예. 심지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있었고요. 그래서 국정원의 개선과 개혁을 얘기할 때 노무현 정부 때 가장 과거사 청산을 아주 처절하게 했었는데 그게 개혁으로 이끌어지지 않은 부분을 주목해야 돼서 그래서 이거 개선은 개선인 것이고 개혁, 제도개혁에 대한 부분까지 연결해서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이렇게 말씀 좀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정원이 이런 많은 사건에 관여하고 있었네요. 그럼요. 예. 뭐 지금 12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다 국민들이 들어보면은 그 사건 다 알죠. 예, 다 아는 사건인데 예. 뭐든지 하나 명쾌하지 않았고 또 중간에 덮어졌거나 뭐 사실은 이제 서울시청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유우성. 예, 지금 이제 시장을 또 노리는 그런 공작이 있었고 모든 것들이 뭐 지난 정부들에서 우리가 승복하기 어려운 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들이죠. 근데 이거를 지금 TF팀을 만들어서 적폐청산 TF팀에서 뭐 진상을 재조사하겠다는데 사실은 이 이제 누가 하는 건 조남관 국정원 감찰실장이 주도를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감찰실에서 이걸 주도해서 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감찰 차원에서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감찰을 해서 결과에 뭐 내부 규정을 어겼거나 아니면 현행법을 어긴 게 있으면 그게 따라서 처리하겠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합법적이지 못했거나 뭐 불법적인 내용이 있었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그 처리는 결국은 인적 청산인 겁니다. 인적 청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는 방금 고재일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 개선을 통한 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와야 되는 거죠. 야, 조대인 변호사님. 사건 하나하나가 그렇죠. 이게 다른 나라 이 사건을 하나 갖다는 건 이건 한 20-30년에 한 번씩 있을까 말까 한 사건인데 그렇죠. 이 사건이 그러니까 지난 9년 동안 어떻게 이런 국민의 세금을 갖다가 이런 몹쓸 짓을 집중적으로 아주 심오하게 했을까요? 이게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노무현 대통령님의 논두렁 시계 그리고 최동욱 전 검찰총장 이런 사건들 관련된 게 그 당시에 국민들이 다 의심을 했었거든요. 권력기관이 개입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했었지만 또 정권 차원에서 그걸 막았는지 어찌인지 모르겠지만 다 그냥 덮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되돌아보면 다 합리적인 의심을 했던 게 맞거든요. 근데 그 9년 동안 이런 것들을 지금 국정원 차원에서 지금 밝혀내고 있지만 다 의문스럽게 처리됐다는 걸 지금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제라도 조금 정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자, 국정원이 이렇게 앞장서서 개혁을 하는데 고재일 기자님. 네. 앞장서서 개혁을 하는데 검찰도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여기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게 BBK. 네. 아니 그것도 BBK 기획입구. 이게 기승전 BBK. 근데 지금 BBK 기획입구 하면 그 편지 흔들었던 홍준표. 네. 재조사이죠. 유영하 변호사도. 예. 그런데 아까 허성무 전 비서관님이 언급하셨는데 이 지금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주체가 국정원 감찰실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이 국정원 적폐들이 당시에도 문제가 됐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용두사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적폐청산은 국정원만으로 하면은 반쪽밖에 아닙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엿바꿔 먹었는데 그 검찰 적폐까지 같이 파악을 해야지 이게 이제 쌍축으로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결론에 그런데 법적으로 따져봤더니 나중에 무죄가 되지 않았느냐.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흐지부지 된 결국은 이 순환 논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검찰 수사가 부족했던 부분 또 왜곡됐던 부분 대표적인 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의혹이지 않습니까? 현직 검사들이 그 조작에 같이 관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 검찰까지 같이 알아보는 적폐를 청산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이제 이른바 허성무 비서관님 이런 게 이제 지금 얘기가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국정원이 이게 솔로로 무쇠불처럼 혼자서 간 게 아니고 이게 그 쌍두마차로 달린 거거든요. 국정원이 어느 정도 정보를 토스하면 실행 단위에 썼던 건 다 검찰이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그 유성 간첩 조작 사건도 누가 조작했는지 모르지만 입건 기록을 조작을 해서 마치 유성 씨가 수시로 북한을 들락날락 했던 것처럼 걔 찾아가 보니까 민변에서 찾아가 보니까 이건 가짜 기록이다. 근데 검찰은 그 기록을 갖고 이거 봐라. 네, 기소하고 유죄 증거로 쓰고 건네준 거는 국정원에서 건네줬고 그것을 갖고 행동대장 한 건 검찰에 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조사를 하면서 사실은 검찰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돼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지 않을까요? 당연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지금 방금 고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ETF에 현직 검찰 3명을 지금 그 파견받아서 ETF가 꾸려집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보도에 이미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예, 그 중에 또 한 명은 파견 검사 3명 중에 김태현 검사는 그 댓글 사건 당시에 그 조사하던 검찰 팀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좀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서훈 국정원장을 임명한 것은 뭐 우리가 예상했던 건데 국정원 기조실장에 신은수 변호사를 임명을 했어요. 그럼 이 신은수 비서관은 실장은 누구냐? 그 사실은 이제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수석이 있는데 그 자리에 사실은 더 강력하게 거명됐던 분입니다. 현수. 신현수, 예. 그 민정수석으로 거명됐던 분인데 이분이 민정수석으로 안 가고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갔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국정원 개혁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는 거에 저는 방점이 짙겠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TF팀에도 현직 검사 3명을 파견받았죠. 그럼 검찰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이 국정원을 개혁하고 국정원의 적폐를 청산하는 실제 업무를 지금 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님, 이제 국정원이 워낙 권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여당에서도 정권을 잡고 난 뒤에 예를 들어 각 계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만약에 대통령 쪽 사람을 임명하면 또 약간은 그 당에서 세력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대통령과는 조금 떨어진 분이 기조실장을 임명을 하고 근데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는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본인이 국정원장이 되면서 기조실장을 자기가 임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국정원 내부에서 이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되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랬더니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내가 감옥 갈게. 그래 감옥 갔어요 결국. 저는 그 국정원에 관련된 재판을 해보니까요. 그 조직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되게 기묘한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테두리에 있은 것 같으면서도 안에서 그 개그 프로 중에 있잖아 기묘한. 그런가요? 어쨌든 그래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안에서는 전부 다 자기 혼자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렇기 때문에 테두리는 그렇게 보이지만 또 안에서는 또 각자의 이익을 위해 도생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인다는 것 때문에 좀 기묘하다고 표현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상화시켜야 되는 것 때문에 그 신현수 변호사 예전에 사정비서관 하셨던 신현수 변호사님이 가신 것 같은데요. 사정비서관을 했었나요? 노무현 대통령 때 사정비서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네요. 사정비서관을 하셨었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 신현수 변호사님이 지금 이제 국정원 기조실장이지만 어디로 갈 것인가 관련돼서 거기 가는 게 아마 개혁에 관련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봤는데 국정원으로 딱 꽂으신 걸로 봐서는 아마 검찰만큼 조국 수석을 검찰에 앉힌 그 민정수석을 앉힌 것만큼 국정원도 이제 올 것이 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병기 인사처장 했었나요? 국정원에? 김병기 의원이? 이병기인가요? 김병기인가요? 동작에. 지금 현 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죠. 그분이 국정원에서 한 20년 있었는데 사설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조대진 변호사가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국정원은 한 집단이 묶여 있는 거다. 그 집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 다른 집단이.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정치적으로 관여할 것 같은 사람들은 대충 안다. 그래서 한때 정치적으로 관여할 것 같아서 그분들을 국정원 무슨 연수원 같은 데다가 대선 시기에 다 몰아놓고 그리고 거기는 핸드폰을 압수 안 됩니다. 그 관여하지 못하도록 다 거기다 몰아놓을까 하는 정도의 고민을 할 정도로 정치 개입의 욕망은 강하고 그리고 또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았다. 이런 얘기를 사석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이렇게 국정원 이제 본부 내곡동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내부에서도 이제 국내 파트에 있는 분들은 뭐 다 그런 형태로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 게 왠가면은 이게 이 사람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서 나가면은 예. 경찰 정보 요원들이 기본적으로 준 정보를 분석하고 수집해서 하긴 하지만 또 각자 정보를 돌리는데 만나는 사람들이 다 정치권이나 경제권 인사들을 만나요. 만나고 기관장들과 기관 사람들을 만나는데 항상 그 초점이 그런데 관심이 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권력의 향방에 따라서 자기의 어쨌든 그 조직 내에서의 삶의 방향이 또 움직이고 하니까 출세기에 선수들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 주변에서 언제나 정치에 영향을 미치거나 자기가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국내 정치, 국내 정보를 모으는 사람들의 한 형태라 이래 보면 되고요. 심지어 어떤 지역 같은 데 가면 이분들 자체가 이미 그 토 세력처럼 돼 있는 경우에도 아주 극소수이지만 그거 자체가 권력 기관이죠. 예, 권력이고 그냥. 토 세력이 돼 있는 거예요. 각 지역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 눈치를 보는 또 지역의 정치인들이나 지역의 경제인들도 많아요, 사실. 예. 고재열 기자님. 네. 자, 그럼 우리 논두렁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이런 사건이 없었던 일 아니에요? 이거 누가 이런 소설을 썼어요? 그 이제 이런 이제 논두렁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예. 또 한 축은 그런 이제 국정원의 이 여론 공세를 할 때 언론이 거기 부안해동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검찰도 이 그동안 이제 이런 이 정치 검사 그런 비난을 받는 여러 수사에서 수사 내용들을 이게 누군가 누출을 하고 그러니까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것들을 그래서 언론이 받아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여론전을 하면서 이제 불거졌던 것인데 이 부분도 이 당시에 이제 중수부장이었던 이인규 검사가 마치 검찰이 누출한 것처럼 처음에는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시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었더니 노 전 대통령이 시계 문제가 불거진 뒤에 권양숙 여사가 바깥에 버렸다고 합니다라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런 진술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검찰이 통해서가 아니라 국정원을 통해서 전팔되면서 논두렁에 버렸다고 합니다 하면서 어떤 국민 감정을 노무현 대통령은 저렇게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저게?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이제 논두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핵심. 아니, 노무현 대통령 저 발언을 했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밖에다 버렸다? 예. 그거를 말한 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거를 왜 담당 검사가 그걸 언론에다가 어디다 버리는지. 요 부분은 이제 전에 잘못 알려진 정보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고치기 위해서 얘기한 거니까 이 부분은 좀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지나서 보면 조배대진 변호사님 시계를 받은 건 맞아요? 그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부터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인규 검사는 나중에 검찰에서 나와서 나는 마치 이런 부분들이 노무현 대통령 조사할 때는 논두렁 얘기가 안 나왔는데 국정원이 만든 것 같다라고 본인은 책임에서 살짝 빠지는 듯한 모습을 그러니까 보이거든요. 시계는 있었냐고요? 그런 부분도 조사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련해서 조사가 다 끝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명품 시계 논두렁 보도 등은 국정원 주도로 이루어진 것? 참 명품 시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준 사람은 누군지 아무것도 안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화면에 있어서 저 덩어리 자체 주도로 이루어진 것 그 앞에 있는 그 부분이 모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확인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품 시계를 누가 줬는지 받았는지 그렇죠. 이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다음 논쟁이 논두렁이냐 그냥 일반 것으로 버린 거냐? 그렇죠. 그럼 명품 시계는 당연히 받은 것처럼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포인트를 이쪽으로 남겨둠으로 인해서 나머지 존재들은 사실을 전제하는 걸로 돼버리는 건데.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거 자체도 되게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올바른 아니 게 안 아니라. 좋은 게 아니라 명품 시계를 받은 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말을 하게 된 그 말투의 배경이 예. 그런 거 있지도 않는 그런 질문을 왜 하느냐에 대한 그런 역공의 어투로 바깥에 내다 버립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설이 있는 거죠. 설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설이 있는 거를 중수부장이 얘기를 해요?
확인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이지 않은 게요. 조사에 관련돼서 아직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가 진술한 거를 언론에 밝혔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겁니다. 피의사실 공표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부분에 설령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재판에 가서 재판장이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지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이슈가 되는데 더더군다나 당사자가 대통령인 상황에서 그 부분을 언론한테 일부라도 말해주는 거 그거는 아주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럼 문제가 되니까 국정원이 흘렸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국정원한테 책임을 툭 넘기고. 그렇죠. 그 덩어리 하나 논두렁으로 그냥 토스하고 간 겁니다. 이인규 부장. 그러니까 저런 거 같습니까? 홍준표 이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도 대선 과정에서 당시 이제 이 수사 내용들에 대해서 기정사실화하면서 계속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 수사 과정이 특별히 뭐 중간 수사 발표가 있거나 그 정리된 국민에게 정리해서 알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수사하셨던 분들은 이제 수사 내용을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분들이 이 얘기가 돼서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인데 사실인 것처럼 사실로 이 정리된 것처럼 발언하고 그걸 이제 선거에까지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문제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 감옥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게 완전히 나라를 뒤흔든 사건이었었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을 종국적으로 죽음으로 몰아간 직간접적 타살이다. 라고까지 얘기가 나온 근거가 됐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런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었던 그런 국정원의 이제 정보 취득과 그리고 이제 정보 누출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은 아까 허성 전 비서관님 말씀하셨는데 인적 청산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검찰처럼 인적 청산이 뒤따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국내 정치 개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에서 추진하는 두 가지 방향, 국내 정치 파트를 전혀 없애고 그다음에 대공수사 업무를 경찰에 이관하는 이제 그 부분들까지 연결될 것 같습니다. 검찰로 확장이 돼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 조사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저는 당연히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만표 지금 감옥 가 있나요? 그렇죠. 나왔나요? 아닙니다. 지금 재판 중이고요. 재판 중에 추가 뛰어야죠, 그럼.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으면 어쨌든 저는 찝찝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인규 네. 부장이 당연히 억울할 수도 있죠. 자기가 총수사 총책임자였는데 이런 정도 얘기도 못하냐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부분이 피해자가 당시 대통령이었고 대통령에 관련된 부분을 전직 대통령이었죠. 예, 전직 대통령이었고 관련된 부분이 충분히 사람들이 너무나도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말을 하면 이슈가 된다는 거 당연히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무엇보다도 저는 좀 화가 나는 게 지금 이제 와서 화가 나는 게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예. 이 일 때문에 그러면 관련해서 본인이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 수사관이 밝히죠. 부르지 않더라도 가서 자기가 얘기해야죠. 나는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듣고 내가 알고 있었던 부분은 이 정도고 국정원에서 뭐 예를 들면 들은 부분은 이 정도고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가려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조대진 변호사님, 팩트 체크. 당시 11월쯤에 11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노건평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무현 대통령의 형이 검찰에 소환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소환이 될 때 이제 한가래 소문이 최재경 중수부장이 이것은 설사 이런 돈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퇴임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뇌물로 기소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그럴 때 이인규 중수부장이 손들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인규 중수부장의 수사 기법은 가족까지 탈탈 터는 그리고 그 라인을 잡기로 홍만표, 우병우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3인방 아니에요? 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3인방. 이분들 이분들이, 죄송합니다. 이 양반, 근데 괜히 뭐 화를 내니까 나까지 화가 나잖아요. 저는 진짜로 이 사람들 다 화가 조사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우병우 수석이 노무현 씨라고 얘기했던 그 워딩 자체가 우병우 수석이 한 게 아니라 이인규 부장이 했다는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인규 부장이 어떻게 보면 만약에 그런 얘기를 직접 했다면 정치적 욕심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스스로도 검사들이 정치성을 얘기를 하니까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수사를 했다고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성무 비서관님, 네네. 혼외자, 최동욱 혼외자로 넘어가죠. 그렇죠. 이거 지금 생각해도 다 화가 나니까 최동욱 당시 사건이 이렇게 됐던 거죠. 자, 최동욱 검찰총장이 원세훈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대선 댓글 개입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겠다, 구속 기소하겠다고 하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누구죠? 황교안. 황교안이 무슨 구속 기소냐? 기소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나마 타협한 게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에서 손을 떼게 하기 위해서 최동욱 혼외자 아들이 나왔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혼외자 아들의 정보를 그러면 누가 이제 맨 처음 그렇죠. 알게 됐느냐. 예. 이제 국정원 직원인 거죠. 조선일보가 제일 먼저 보도했어요. 보도는 거기서 했는데 예.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한 게 그러면 그 국정원 직원은 그럼 그 정보를 어디서 했느냐. 화장실에서 옆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정보를 인지했다. 그래서 서초구청에 가서 그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정보가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옆에서 우연히 듣고 자기가 정보를 인지했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NLL 포기했다라고 하는 대화록을 찌라시를 보고 알았다? 라고 하는 김무성 대표하고 똑같은 얘기죠.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런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 최동욱이가 말을 듣지 않고 이제 자기가 법에 따라서 원칙대로 수사하라고 수사팀들한테 계속 지지를 보내주고 있으니까 이제 결국 수사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최동욱을 날리기 위한 작전으로 쓴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결국 그 혼외자 사건이 터지니까 모든 관심이 모든 언론이 그 이야기만 반복적으로 하다가 이제 나중에 사실 확인 쪽으로 가면서 결국은 이제 옷을 벗고 나가는 쪽으로 쫓아내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사건이 전개가 되어버린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그때 뭐 그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 자체를 완전히 흔드는 게 그럼요. 댓글 사건 아닙니까? 예. 사실은 이제 뭐 대통령으로 부정선거를 통해서 된 거나 마찬가지다는 거고 사실은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라도 그때 당시 탄핵이 돼야 될 일이었던 거죠. 근데 그걸 완전 덮기 위해서 저질렀던 또는 폭로했던 게 혼외자 사건인데 그게 핵심이 국정원들이 나서서 했다. 그러니까 이거 역시 국내 정치에 제대로 개입한 거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당시에 이제 공동 주연이 조선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혼외자 사건 꼭 주연의 위치에 갖다 주고 싶냐고요? 그러니까 그 혼외자 사건 전에 사실은 이제 댓글 사건 관련해서 예. 정말 민감한 수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총장과 그다음에 당시 이제 윤석열 수사팀장이나 아주 긴밀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수사 내용이 조선일보를 통해서 계속 유출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사실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동욱 전 총장이 이제 감찰 지시도 내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계속 조선일보가 시비를 걸고 그런 어떤 티격태격하는 와중에 있다가 이 혼외자 사건으로 넘어오고 당시 이제 서초구청 담당하는 그쪽 관할을 지역을 담당하던 국정원 직원 송모 씨가 두 라인으로 해서 움직였습니다. 이미 사실은 정보는 다 가지고 있었고 물증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죠. 한 축은 알리바이 아니었을까요? 거기에 이제 확실한 어떤 그런 이제 그거를 갓대기 위해서 왜냐하면 최동욱 검찰총장의 주민번호를 넣고 요즘은 정보를 검색하는 게 주민번호를 넣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정보를 들여다보는 순간 로그 기록이 남거든요. 그럼 누가 기록을 받는지 알죠. 예.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국정원 내부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걸 덮기 위해서 서초구청을 알리바이를 맞추기 위해서 갔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 보면은 투 트랙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하나는 이제 교육지원청 통해서 그 학교로 학교 들어갔고. 가가지고 예. 학교장에게 얘기해서 또 학교장이 담임 교사한테 얘기해서 그 부분에 이제 담임 교사가 완벽하게 협조해주는 않지만 일단 최동욱 이름을 이제 확인하는 그 과정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서초구청 통해서 또 이렇게 정보를 얻었는데 아까 또 말씀하셨던 그런 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화장실에서 주워들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법정에서도 사실은 이제 재판장도 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인정 과정을 거쳤는데 이런 식으로 그 갔던 것에 대해서 지금 좀 다시 따진다면은 저는 그때 이 검찰 그리고 이 언론 이 세 축까지 다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똑같은 패턴인데 그냥 개인 일탈로 보는 거였어요. 당시에 그 수사 이제 마지막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은 그냥 그 직원이 궁금해서 해본 거예요. 범행 동기도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은 현직 검찰총장을 노린 정치 공작이고 거기서 대해서 이제 윗선까지 가보는 수사가 이번에 이제 나타나겠죠. 자, 주대일 변호사님 이런 거잖아요. 국정원 직원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이번에 국민의당 사태도 보게 되면 비기닝 시발점이 그 시작점이 도대체 어디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번에도 이유미도 그냥 누가 조작을 협의하는 과정은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국정원 직원이 이 정도 정보를 알았을 거면 그 전에 이미 사찰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고 국정원의 일반 공직자란 민간인들 사찰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여기까지 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범죄에 관련돼서 밝힐 부분은 누가 했냐도 중요하지만 그걸 왜 했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범죄 사실이 있는 건 맞는데 했으니까 너만 잘못이야. 그리고 나머지 배경들을 다 지워버리려는 거. 이거 자체가 좀 옳지 않고요. 그 오히려 더 큰 거. 이 문제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실행이 된 이유는 그 배경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관련돼서 그 배경 관련된 부분을 다 확인을 하려면 조직 자체에 관련된 생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지금 관련된 부분을 지금 재조사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것이 나와야지 아마 이제 그 배후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기 위해서 공작을 했고 민간인 사찰을 조직적으로 했는지도 밝혀질 것 같습니다. 예, 국정원 직원이 1심, 2심에서 다 유죄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윗선은 누구냐를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지시했냐. 어떻게 그렇죠. 국정원 일개 직원이고 개인 일탈로 최동욱 그렇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재판장도 판결문에서 그걸 궁금해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있는 것 같다라고. 근데 기소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이거는 분명히 혼자 살 일이 아닌데라고 판결문에 심어줬지만 그러니까 검찰 찔리라 이겁니다. 왜 이거는 분명히 누가 있어 보이는데 기소를 하지 않았니?라고 하지만 기소를 안 했으니까 내가 판단을 못 해주겠다. 다만 누가 있는 것 같다. 재판부가 이미 판단을 한 거죠. 요 큰 그림 하나를 좀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민간인 사찰 문제하고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찰을 통해서 이미 정보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 물증만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었고 그리고 대법원장 사찰에 대해서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국정원 직원이 했던 것들이. 예.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정치적 입장의 반대편에 서울시장 관련해서 사찰이 아니라 제압 문건입니다. 제압해버리자. 예. 그러니까 이런 사찰을 했던 이유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무수석실이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고위공직자 이렇게 비리 그런 거를 비위를 보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시켰을 때 이 검찰총장이나 대법원장이 말을 안 들을 수 있으니 약점을 잡아놓자.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찰이라는 걸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승태 등산 가는 것까지 살펴봤잖아요. 결국 이번에 그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탈락하게 되는 과정에 그 대학 시절에. 예,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사실혼관계 있었던. 그것도 누군가가 이미 정보를 다 갖고 있다가 지금 기무사가 그것도 조사 들어갔잖아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건 그런데- 이제 그만큼 사찰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또 유력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다 정보를 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허성무 전 비서관님, 예. 세 분들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건이 나오고 이거 재수사하겠다니까 세 분이 오늘 다 생일 잔치 맞이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거 적폐청산 한번 하고 가야 됩니다. 저는 그래야 이 얘기를 미래가 있는 하면서 거죠. 가슴이 뭉클한 게 이런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려고 그 겨울 내내 그렇죠. 촛불을 들고 고생을 한 그 보람이 이제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역대 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민주정부, 3기 민주정부라고 하는데 두 분의 민주정부를 거치면서 우리도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제대로 개혁하고 제대로 정착시켜 가겠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번 단계에 뭘 해야 되겠다는 걸 이제 근데 김대중 대통령 때도는 뭐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 이런 큰 그 슬로건을 가지고 보복 없는 이런 사회를 만들겠다 해서 굉장히 포용적이고 관용적으로 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 결과 뭐 노벨 평화상도 받으셨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일부 이렇게 악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고 반복적으로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도 뭐 약간의 청산을 하기 위한 노력들은 했지만 실제로는 그 제도 개선으로 완벽하게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그런 역습이 있었던 거고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정원이 적폐청산 TF를 만들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 보복은 없다고 했지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프랑스 철학자 장 아메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설픈 용서는 더 큰 악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자양분을 제공할 뿐이다. 정치적 보복은 옳지 않지만 과거에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을 억압하고 비정상을 일상화시켰던 그 세력에 대한 단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성무 비서관님, 이런 게 이제 지금 얘기가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국정원이 이게 솔로로 무쇠불처럼 혼자서 간 게 아니고 이게 그 쌍두마차로 달린 거거든요. 국정원이 어느 정도 정보를 토스하면 실행 단위에 있었던 건 다 검찰이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그 유성 간첩 조작 사건도 누가 조작했는지 모르지만 입건 기록을 조작을 해서 마치 유성 씨가 수시로 북한을 들락날락 했던 것처럼 걔 찾아가 보니까 민변에서 찾아가 보니까 이건 가짜 기록이다. 근데 검찰은 그 기록을 갖고 이거 봐라. 네, 기소하고 유죄 증거로 쓰고 건네준 거는 국정원에서 건네줬고 그것을 갖고 행동대장 한 건 검찰에 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국정원이 조사를 하면서
사실은 검찰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돼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지 않을까요? 당연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지금 방금 고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ETF에 현직 검찰 3명을 지금 그 파견받아서 ETF가 꾸려집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보도 이미 나왔습니다. 아, 나왔어요? 예, 그 중에 또 한 명은 파견 검사 3명 중에 김태현 검사는 그 댓글 사건 당시에 그 조사하던 검찰 팀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좀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서훈 국정원장을 임명한 것은 뭐 우리가 예상했던 건데 국정원 기조실장에 신은수 변호사를 임명을 했어요. 그럼 이 신은수 비서관은 실장은 누구냐? 그 사실은 이제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수석이 있는데 그 자리에 사실은 더 강력하게 거명됐던 분입니다. 신현수. 예. 그 민정수석으로 거명됐던 분인데 이분이 민정수석으로 안 가고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갔어요. 예.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국정원 개혁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는 거에 저는 방점이 찍겠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TF팀에도 현직 검사 3명을 파견받았죠. 그럼 검찰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이 국정원을 개혁하고 국정원의 적폐를 청산하는 실제 업무를 지금 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님, 이제 국정원이 워낙 권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여당에서도 정권을 잡고 난 뒤에 예를 들어 각 계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만약에 대통령 쪽 사람을 임명하면 또 약간은 그 당에서 세력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대통령과는 조금 떨어진 분이 기조실장을 임명을 하고, 근데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는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본인이 국정원장이 되면서 기조실장을 자기가 임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국정원 내부에서 이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되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랬더니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내가 감옥 갈게. 그래 감옥 갔어요 결국. 저는 그 국정원에 관련된 이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합법적이지 못했거나 뭐 불법적인 내용이 있었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예. 그 처리는 결국은 인적 청산인 겁니다. 인적 청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는 방금 고재일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 개선을 통한 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와야 되는 거죠. 야, 조대진 변호사님, 사건 하나하나가 그렇죠. 이게 다른 나라 이 사건을 하나 갖다 놓으면 이건 한 20-30년에 한 번씩 있을까 말까 한 사건인데 그렇죠. 이 사건이 이야, 그러니까 지난 9년 동안 어떻게 이런 국민의 세금을 갖다가 이런 몹쓸 짓을 집중적으로 아주 심오하게 했을까요? 이게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노무현 대통령님의 논두렁 시계 그리고 최동욱 전 검찰총장 이런 사건들 관련된 게 그 당시에 국민들이 다 의심을 했었거든요. 권력기관이 개입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했었지만 또 정권 차원에서 그걸 막았는지 어찌인지 모르겠지만 다 그냥 덮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되돌아보면 다 합리적인 의심을 했던 게 맞거든요. 근데 그 9년 동안 이런 것들을 지금 국정원 차원에서 지금 밝혀내고 있지만 다 의문스럽게 처리됐다는 걸 지금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예. 이제라도 조금 정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자, 국정원이 이렇게 앞장서서 개혁을 하는데 고재일 기자님, 네. 앞장서서 개혁을 하는데 검찰도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여기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게 BBK. 네. 아니 그것도 BBK 기획입구. 이 기승전 BBK. 근데 지금 BBK 기획입구 하면 그 편지 흔들었던 홍준표. 네. 제조사이죠. 유영하 변호사도. 예. 그런데 이 아까 허성무 전 비서관님이 언급하셨는데 이 지금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주체가 국정원 감찰실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동안에 이 국정원 적폐들이 예. 당시에도 문제가 됐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용두사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적폐청산은 국정원만으로 하면은 반쪽밖에 아닙니다. 예.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엿바꿔 먹었는데 그 검찰 적폐까지 같이 파악을 해야지 이게 이제 쌍축으로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결론에 그런데 법적으로 따져봤더니 나중에 무죄가 되지 않았느냐.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흐지부지 된 결국은 이 순환 논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검찰 수사가 부족했던 부분 또 왜곡됐던 부분 예. 대표적인 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의혹이지 않습니까? 예. 현직 검사들이 그 조작에 같이 관여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 검찰까지 같이 알아보는 적폐를 청산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이제 이른바 그 국가정보원이 적폐청산 TF팀을 꾸려서
지난 정부의 정치 개입 사건들을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른바 논두렁 시계 사건, 그리고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인정보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는데요. 뭔가 납득할 수 없었던, 뭔가 찝찝했던 의혹들이 이제 밝혀질 수 있을까요? 자, 어느 사건을 재조사하겠다는 건가요? 네. 일단 사건 지금 가장 집중적으로 언급되는 두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사건으로 알려진 네. 그 당시 이제 이인규 그 수사검사가 국정원이 흘렸다 어떤 정보를 이 권양숙 여사가 논두렁에다 박연차 전 회장이 받은 이 시계를 버렸다라는 그런 정보를 흘렸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정보가 어떤 경위를 거쳐서 유출됐냐. 당시 국정원 송모 직원을 통해서 유출됐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하고 뭐 댓글 사건을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비롯해서 이제 총 12개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좀 주목할 게 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는 이런 국정원의 과거사 청사는 계속 매 정부마다 있었습니다. 예. 심지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있었고요. 그래서 국정원의 개선과 개혁을 얘기할 때 노무현 정부 때 가장 과거사 청산을 아주 처절하게 했었는데 그게 개혁으로 이끌어지지 않은 부분을 주목해야 돼서 그래서 이거 개선은 개선인 것이고 개혁, 제도 개혁에 대한 부분까지 연결해서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이렇게 말씀 좀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 국정원이 이런 많은 사건에 관여하고 있었네요. 그럼요. 예. 뭐 지금 12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다 국민들이 들어보면은 그 사건 다 알죠. 예, 다 아는 사건인데 예. 뭐든지 하나 명쾌하지 않았고 또 중간에 덮어졌거나 뭐 사실은 이제 서울시청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유우성. 예, 지금 이제 시장을 또 노리는 그런 공작이 있었고 모든 것들이 뭐 지난 정부들에서 우리가 승복하기 어려운 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들이죠. 근데 이거를 지금 TF팀을 만들어서 적폐청산 TF팀에서 뭐 진상을 재조사하겠다는데 사실은 이 이제 누가 하는 건 조남관 국정원 감찰실장이 주도를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감찰실에서 이걸 주도해서 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감찰 차원에서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감찰을 해서 결과에 뭐 내부 규정을 어겼거나 아니면 현행법을 어긴 게 있으면 그게 따라서 처리하겠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재판을 해보니까요. 그 조직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되게 기묘한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테두리에 있은 것 같으면서도 안에서 개그 프로 중에 있잖아. 기묘한. 그런가요? 어쨌든 그래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안에서는 전부 다 자기 혼자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렇기 때문에 테두리는 그렇게 보이지만 또 안에서는 또 각자의 이익을 위해 도생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인다는 것 때문에 좀 기묘하다고 표현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상화시켜야 되는 것 때문에 그 신현수 변호사 예전에 사정비서관 하셨던 신현수 변호사님이 가신 것 같은데요. 사정비서관 했었나요? 노무현 대통령 때 사정비서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네요. 예, 사정비서관을 하셨었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 신현수 변호사님이 지금 이제 국정원 기조실장이지만 어디로 갈 것인가 관련돼서 거기 가는 게 아마 개혁에 관련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봤는데 국정원으로 딱 꽂으신 걸로 봐서는 아마 검찰만큼 조국 수석을 검찰에 앉힌 그 민정수석을 앉힌 것만큼 국정원도 이제 올 것이 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병기 인사처장 했었나요? 국정원에? 김병기 의원이? 이병기인가요? 김병기인가요? 동작이. 지금 현 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죠. 예. 그분이 국정원에서 한 20년 있었는데 사서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조대진 변호사가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국정원은 한 집단이 묶여 있는 거다. 그 집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 다른 집단이.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정치적으로 관여할 것 같은 사람들은 대충 안다. 그래서 한때 정치적으로 관여할 것 같아서 그분들은 국정원 무슨 연수원 같은 데다가 대선 시기에 다 몰아놓고 그리고 거기는 핸드폰을 압수 안 됩니다. 그 관여하지 못하도록 다 거기다 몰아놓을까 하는 정도의 고민을 할 정도로 정치 개입의 욕망은 강하고 그리고 또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았다. 이런 얘기를 사석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이렇게 국정원 이제 본부 내곡동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내부에서도 이제 국내 파트에 있는 분들은 뭐 다 그런 형태로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 게 왠가면은 이게 이 사람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서 나가면은 예. 경찰 정보 요원들이 기본적으로 준 정보를 분석하고 수집해서 하긴 하지만 또 각자 정보를 돌리는데 만나는 사람들이 다 정치권이나 경제권 인사들을 만나요. 만나고 기관장들과 기관 사람들을 만나는데 항상 그 초점이 그런데 관심이 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권력의 향방에 따라서 자기의 어쨌든 그 조직 내에서의 삶의 방향이 또 움직이고 하니까 출세기에 선수들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 주변에서 언제나 정치에 영향을 미치거나 자기가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국내 정치, 국내 정보를 모으는 사람들의 한 형태라 이래 보면 되고요. 심지어 어떤 지역 같은 데 가면 이분들 자체가 이미 그 토 세력처럼 돼 있는 경우에도 아주 극소수이지만 그거 자체가 권력 기관이죠. 예, 권력이고 그냥. 토 세력이 돼 있는 거예요. 각 지역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 눈치를 보는 또 지역의 정치인들이나 지역의 경제인들도 많아요, 사실. 예. 고지열 기자님. 네. 자, 그럼 우리 논두렁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이런 사건이 없었던 일 아니에요? 이거 누가 이런 소설을 썼어요? 그 이제 이런 이제 논두렁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예. 또 한 축은 그런 이제 국정원의 이 여론 공세를 할 때 언론이 거기 부안해동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검찰도 이 그동안 이제 이런 이 정치 검사 그런 비난을 받는 여러 수사에서 수사 내용들을 이게 누군가 누출을 하고 그러니까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것들을 그래서 언론이 받아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여론전을 하면서 이제 불거졌던 것인데 이 부분도 이 당시에 이제 중수부장이었던 이인규 검사가 마치 검찰이 누출한 것처럼 처음에는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시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었더니 노 전 대통령이 시계 문제가 불거진 뒤에 권양숙 여사가 바깥에 버렸다고 합니다라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런 진술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검찰이 통해서가 아니라 국정원을 통해서 전팔되면서 논두렁에 버렸다고 합니다 하면서 어떤 국민 감정을 노무현 대통령은 저렇게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저게?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이제 논두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핵심. 아니, 노무현 대통령 저 발언을 했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밖에다 버렸다? 예. 그거를 말한 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거를 왜 담당 검사가 그걸 언론에다가 어디다 버리는지. 요 부분은 이제 전에 잘못 알려진 정보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고치기 위해서 얘기한 거니까 이 부분은 좀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지나서 보면 조배대진 변호사님 시계를 받은 건 맞아요? 그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부터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인규 검사는 나중에 검찰에서 나와서 나는 마치 이런 부분들이 노무현 대통령 조사할 때는 논두렁 얘기가 안 나왔는데 국정원이 만든 것 같다라고 본인은 책임에서 살짝 빠지는 듯한 모습을 그러니까 보이거든요. 시계는 있었냐고요? 그런 부분도 조사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련해서 조사가 다 끝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명품 시계 논두렁 보도 등은 국정원 주도로 이루어진 것? 참 명품 시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준 사람은 누군지 아무것도 안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화면에 있어서 저 덩어리 자체 주도로 이루어진 것 그 앞에 있는 그 부분이 모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확인이 안 된 거 아니에요?